안녕하세요. 주클래스의 추추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 얼굴이 아닌 자연 환경으로 이미지를 시작합니다. 간만에 제 얼굴을 봤는데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빛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이렇게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봄에서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윤달이에요. 윤달. 그래서 사람들은 5월달이라고 하지만 엄청 더워야 되거든요. 근데 실은 아직 4월을 지나고 있죠. 이제 내일이 음력 4월 초파일인데 이제 4월 달을 지나고 있으니 아직 여름이 좀 남았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항상 달의 인력과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제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간만에 코바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진짜 한 1월부터 여기저기, 그리고 CGK 일 때문에 코바에 온 힘을 다해서 했고, 이번 코바는 아주 성공적으로 여러 카메라 브랜드와 그리고 CGK 조합 감독님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뤄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바 때 제 이야기를 그리고 들으러 가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게나마 계속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5월 27일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 마치 때마침 이것도 꽂히네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제인 들꽃 영화제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작품이 노미네이트 됐는데, 그래서 27일 날 가보려고. 개인적으로 노미네이트 됐을 때 되게 기뻤어요. 그냥 장병기 감독님하고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함께 영화를 만들겠다고 노력했던 그 땀의 결과가 좀 보상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우리들은 일단 작업을 했지만 이 영화가 관객들을 만나고 나서 자리를 잘 찾아갔구나, 그래도 한국 영화의 2025년도에 그래도 한 흔적을 남겨놓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처음 하려고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이 PPT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촬영 컨셉 노트죠.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제 여름이 오는 이미지를 제가 하나 비추고 있네요. 지금은 밤나무인데요.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밖에 있기 참 좋은 계절이죠. 아직은 너무 덥기 전에. 그리고 올여름에 엄청 덥다는데 지금 그나마 그늘에서 이렇게 바람 쐬고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름이 지나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처음 페이지입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촬영 조명 컨셉. 항상 이 PPT 시작할 때 제가 다짐에 대해서 좀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코로나 직후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초록밤 때 조금 영화적인 걸 만들고 싶다, 혹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의욕이 되게 커졌었고, 결국은 그 방향이 우리 선배들처럼 찍던 노력을 끄집어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날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짐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영화란 무엇인가? 오늘도 이 질문으로 작품을 시작한다. 우주의 팽창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뮤지션의 곡처럼 우리의 영화도 태어나겠지. 우리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감정을 나눌 것인가? 우리 영화는 어떤 느낌일 것인가? 여름이 지나가면의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좀 다짐을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진짜 창작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특히 AI 나오고 나선 더더욱 많아지지만, 진짜 찐으로 오리지널로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다짐으로 작품을 임해야 되는지, 그런 순간들을 하고, 제가 나중에 언젠가 들려드릴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제가 초록밤 후반 작업할 때 있는 것 같은데, 아침 6시에 눈이 딱 떠지면서 진짜 종교인의 깨달음처럼 제가 영화를 깨달아버린 그런 날이 있어요. 그 뒤로 조금 사람들 앞에서 영화를 좀 잘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줄 텐데, 그 질문을 한 지 한 27년, 8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질문을 매일매일 하니까 영화가 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해답이 왔고, 그 뒤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득도한 이야기는 제가 분위기 좋은 날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약간 여기 마지막 멘트처럼
여름이 지나가면 전시회 초대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영화의 근본은 저는 이미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고, 이미지 예술이다. 우리가 제7의 종합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1부터 7까지가 다 이미지 기반이고, 그것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해 주듯이, 영화를 제가 작업할 때는 어떤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강하게 작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장병기 감독님하고 한번 즐거운 마찰도 한번 있었으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서로의 애정과 열정과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읽고 제일 첫 번째 든 포인트, 그건 바로 매력을 찾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매력이 뭐지? 라고 했고, 제가 여름이 지나가면 시나리오를 읽고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몸은 어른을 향해 가고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시기, 13세 소년의 말랑거리는 마음의 파도를 보여주고 싶다. 파도 속에서의 외침, 어른들 너무 믿지 마라. 이게 저는 이 여름이 지나가면의 시나리오의 작품의 가장 큰 이미지였습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을 지나왔지만 아직 몸은 커가고 있고 마음은 아직 복잡한 심경 속에 머무는 그런 말랑말랑한 상태의 두근거림을 제일 먼저 이미지로 떠올리게 되었고, 그 속에서 어른들을 너무 믿고 살지 말아라라는 장병기 감독의 큰 주제가 가장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매력은 사춘기라고 했고, 사춘기 시절의 어원을 좀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어떤 작품을 찍을 때 이렇게 텍스트를 기본부터 좀 출발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성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체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런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의 이야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시나리오가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모습이, 그리고 애들이 또 갑자기 있다가 소리 지르는 모습, 그 화내는 모습, 감정적으로 예민한 10대 시절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의식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무의식 속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혼란기를 겪은 다음에 우리는 진정한 어른으로 사회화돼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장병기 감독님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세상은 사춘기 월드라는 겁니다. 정말 이 영화를 봤을 때 사춘기 시절의 이미지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 사춘기 월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 기준이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기준의 엄마가 볼 때는 기준이란 아이가 한없이 착하고 긍정적인 아이인데, 기준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적인 매력도 이 시나리오에 되게 강하게 잘 드러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고 성장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력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거는,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런 폭력과 비행을 들으면서 자라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40대 중반에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아직도 비행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도 이런 아이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은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시대의 비행은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좀 궁금함을 가졌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조사를 했을 때 실은 방법적인 거는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시절은 크게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모에 대한 캐릭터에 관심도 생겼는데,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엄마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제력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고, 그런 캐릭터적인 상상을 할 때 로케이션 장소를 고를 때, 그리고 소품을 고를 때, 장소를 어떻게 돌아다닐 때 그런 행동들을 상상하기에 좀 이런 실제적인 생각 기준들이 저한테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춘기 시절에는 뇌가 정말 빨리 돌아가요. 예를 들어 요즘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서 초등학생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저희는 어른들은 서로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고 답을 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뇌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질문함과 동시에 상대방은 이미 그걸 파악해서 답을 하고 있고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정말 유튜브 4배속을 인지할 정도의 진화력을 보여주면서 말에 대화에 공간이 없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 이런 아이들이 진짜 찐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찐 아이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매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했고, 이런 뭐 촬영 감독을 떠나서 그냥 이 영화를 읽고 영화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러한 장면들이 이러이러한 캐릭터들이 이러이러한 공간에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감독님한테 좀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뭐 좋으면 반영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감독님이 그리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결국 이러한 지점부터 서로 얘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한다면 작품의 결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과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내가 그리는 영화, 감독님이 그리는 영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서로 합을 맞출 수 있지? 내가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영화는 연출자가 하고 싶어하는 세상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바꿨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자, 여름이 지나가면 누구의 얘기냐? 제가 지난번에 PPT를 설명했듯이 항상 저는 이야기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주인공을 둘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 시나리오에는 기준이라는 아이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13세고 기준과 함께 여름을 지내보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촬영적인 컨셉을 조금 생각했는데, 역시나 제가 항상 카메라를 만지고 촬영을 할 때 제일 처음 신경 쓰는 건 배우의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방향에 카메라가 있어야겠다라는 시선과 방향에 대한 카메라의 위치를 고르는 걸 제일 처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레벨이 아이들의 레벨의 영화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직은 덜 큰 아이의 모습이라서 높이가 그렇게 하이 레벨로 표현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제가 제8일의 밤 할 때 비비안 마이어의 컨셉을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비비안 마이어도 이렇게 롤라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 분이 찍은 사진을 보면 거의 다 로우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인 기준으로 로우 레벨로의 사진들이 많은데, 아이들, 그리고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이 레벨이 맞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 로우 레벨로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비안 마이어 사진들을 보면서 레벨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그거를 좀 많이 생각했고, 카메라의 레벨이 아이들에게 맞아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미지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방법 때문에 제가 180도 펜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 적어놨네요. 그리고 모든 빛은 자연스럽고 가장 힘을 뺀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하고 얘기했을 때 감독님의 성격 혹은 취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뭔가 인위적인 화면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어울리거나 혹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언급했던 영화들 중에 사실 미카엘 하네케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뭐 해피엔드, 그 다음에 히든,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히든이라는 작품을 좀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봤을 때 감독님 자체는 되게 그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연스럽다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찍겠다라는 게 아니라, 카메라 입장에서는 그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조명이나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앵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로 되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이미지에서 오히려 그렇게 좀 힘을 빼야 저는 이야기가 좀 더 잘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 컨셉으로 이렇게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는 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껴지는 빛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 지역에 있는 시골이 배경이거든요. 저희 촬영은 언양이란 동네에서 했어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이 좀 많이 보이는 특징들이 있죠, 지역에 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 서울과 도시 영화들과 좀 다른 측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는 아름다움은 이 당시에 제가 좀 찍어놨던 레퍼런스 사진인데, 그 여름에
이렇게 제가 좀 찍어놨었고, 저희가 촬영을 7월, 8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을. 그 여름이 주는 아름다움은 이 4시 이후에 거의 7시까지 이제 해가 떠 있으면서 그때부터 펼쳐서 보여주는 이 긴 그림자, 그리고 저런 따뜻한 햇빛들이 가장 매력인 것 같아서 저 시간대 좀 촬영을 많이 해야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지와 소리를 통한 여름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는 거를 좀 강조했고, 사실은 제가 아름다운 우리 여름도 있고 여름에 좀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영화들을. 그러면 아카데미 다닐 때의 기억인데, 작품 분석 세미나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오순욱 감독님이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고로자 아키라의 그 들깨라는 작품을 보여주면서 여름에 대한 이미지를, 그 더위를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런 계절의 정서를 풍기는 것이 영화에 되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서 항상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고로자 아키라의 그 들깨라는 작품을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한국 감독님들 중에 그걸 제일 잘하는 감독이 저는 이명세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명세 감독님의 영화도 세세히 보시면 그 계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게 저는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도에 대한 고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번에 이 여름이 지나가면을 찍을 때는 최종적으로 극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극장 스크린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얕은 심도는 사실감을 잃어버리게 해주고 약간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조금 뷰티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아름다움이 그냥 보기 좋은 아름다움이지 어떤 이야기의 이미지의 힘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심도는 되게 얕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도의 고민이라고 적어놨고,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할 때 풀프레임 카메라를 선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슈퍼 35mm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당연히 슈퍼 35mm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영화는 아리 알렉사 XST로 촬영을 했고요. 항상 제이포 이승재 대표님의 도움으로 이런 작은 영화를 찍을 때 작은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큰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일부러 노력을 하게 되고, 사실 요즘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알렉사 XXT 되게 좋아하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진짜로 무겁잖아요. 그래도 묵직하게 카메라를,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 카메라가 경량화되다 보면 이야기를 되게 가볍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가벼워야 될지 무거워야 될지 이런 것들의 기준들이 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그냥 다 알렉사 미니 나오고 나서부터는 다 작아지는 형태의 카메라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여름이 지나가면처럼 관찰자적인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바라볼 때는 이런 큰 카메라들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반면 이런 큰 카메라들은 렌탈샵에 아직 많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표님들과 잘 얘기해서 꼭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어쨌든 낮 시인 때는 그 다이내믹 렌즈가 조금 더 풍부하게 좋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리 알렉사 XXT면 저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그 울트라 프라임을 썼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 울트라 프라임이 가장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산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 이런 클래식한 방법의 영화 카메라들을 선택하면 오히려 창작자 입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울트라 프라임도 많이 쓰는데 요즘은 또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도 그래서 아리 XST에 이 울트라 프라임을 썼고, 렌즈를 결정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색보정 기사님하고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추럴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렌즈가 가진 그 소프트함이 좀 더 필요했어서 울트라 프라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저기 1.85대 1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테스트 촬영 후 2대 1도 고민이라고 되었습니다. 고민이라고 적혀 있는데 1.85대 1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포맷이 주는 화면 비율에 대한 클래식함이 있죠. 드라마를 찍을 때는 좀 그 1.78대 1에 16대 9의 화면 비율로부터 출발하게 되고, 영화를 그냥 노멀하게 찍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1.85대 1부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4대 3을 고민하기도 하고, 혹은 2.35, 2.39대 1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클래식하게 나와 있는 규격화된 포맷을 좀 쓰려고 하는 게 영화 작업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드라마나 그 외 다른 콘텐츠 작업을 할 때는 좀 화면 비율을 좀 자유롭게 쓰려고 디지털이 주는 행복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16대 9인 최종 납품 그림에 블랙을 어느 정도 씌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 찍을 때는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있고, 영화를 찍을 때는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2.35대 1하고 2.39대 1의 와이드 스크린 포맷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기회 되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는 찌는 2.39대 1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헌팅을 갔습니다. 도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찍은 그 언양이라는 동네에서 찍게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대구에서 오랫동안 또 지내왔었고, 대구에서 찍으려고 했으나 대구도 이미 너무 큰 도시가 돼버렸고, 그 외에 이제 그 농어촌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학교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찾으시다가 언양이란 동네에 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양은 불고기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언양 불고기만 알고 있다가 이 작품 때문에 처음으로 가서 이 공간을 좀 둘러본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작업을 할 때 제일 신경 또 쓰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레퍼런스 헌팅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 헌팅인데, 약간 제작팀에서 이렇게 팀을 보통의 영화 작업에서는 제작팀이 실제 섭외가 가능한 지역들을 골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사진을 다 같이 보고 좋은 장소들을 저희가 헌팅을 다니면서 이렇게 픽업하는 과정의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들을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이 레퍼런스 헌팅이라고 용어를 만들어서 다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런 제작팀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선으로 다 같이 팀의 입장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서로 알고 있어야, 감독은 뭘 원하고 있구나, 미술 감독은 뭘 원하고 있구나, 촬영 감독은 뭘 원하고 있구나, 이걸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다 같이 하나의 시선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좋고, 그리고 작품의 밸류가 점점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인해 착안한 방법이 이 레퍼런스 헌팅이에요. 그래서 그린마더스 클럽을 찍을 때도 감독님과 함께 섭외 부장님하고 실제 섭외를 할 곳이 아닌, 그냥 감독님이 그동안의 대본을 보고 생각했던 그 긴 시간 동안 생각했던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같이 둘러보면서 이런 장점 저런 장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맞춰보면서 재미나게 준비를 했었고, 또한 이 여름이 지나가면도 이 언양이란 동네를 둘러보면서 언양 도시의 매력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런 그림을 생각하는구나, 혹은 촬영 감독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으니 감독이 이러한 요소를 영화에 좀 넣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역에 가면 이 초록이 많고 그다음에 등섬섬 저렇게 아파트가 뚝뚝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뚱뚱 올라와 있고 아직도 이런 지역이라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름에 볼 수 있는 풍경들 때문에 그렇고, 특히 저 처마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여름을 나타내주는 가장 큰 결정적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과하게 하이라이트가 나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또 빛을 걸러주는 디퓨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요소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 그 오른쪽에 초등학생들이 좀 때마침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 같이 쓰고 있고, 코로나 때의 끝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저렇게 이제 색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주머니들이 있고 핸드폰을 다 들고 있고,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슬러시를 하나 들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요즘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주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감독님과 미술 감독님하고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런 사실적인 이미지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그걸 구현하냐 안 하냐의 차이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 하나로 세울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헌팅을 되게 좋아합니다. 배터리 갈고 올게요. 네, 배터리를 갈고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언양 읍내에 있는 건데, 간판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다양한 국가의 언어들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최근에 보이는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역에서 이제 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게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였고, 그래서 이게 보면 태극기도 저한테 많이 눈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게 낮은 건물들이 오래된 읍내 혹은 지역이라는 거를 가장 크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진은 그 영화에 보면 약간 비행 청소년이 나올 법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으슥해 보이는 곳들을 이렇게 좀 찍어 놓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헌팅이 끝난 후에 실제 어디서 찍을까, 이런 씬 어디서 찍을까 할 때 레퍼런스로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사진도 되게 읍내에 되게 대한민국에 저한테 크게 들어오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2층짜리 건물이 쭉 있는 읍내 그 끝에 저 배경에 보면 아파트가 저렇게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시골이 주는 풍경의 새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양은 이렇게 읍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저렇게 중간에 보이는 읍도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런 먼 풍경 속에서도 산이 있는데 그 사이 앞에 아파트 풍경이 어색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한국의 시골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뚝 솟은 아파트들이 뜬금없지만 이런 게 한국 시골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터널은 초등학교를 저희가 이제 이거는 레퍼런스 헌팅이지만 실제 섭외가 가능한 초등학교 헌팅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나오는 터널입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에서 실제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앵글은 그 이제 기준이가 등교 전학 온 이후에 이 처음 등교하는 길의 이미지로 쓰이긴 했는데, 정확하게 아마 비슷한 앵글로 또 촬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거 찍을 때 감독님이 좀 앵글을 이렇게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독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뭘 원하는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도 레퍼런스 헌팅이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여름에. 그리고 이거는 영화에 똑같이 나오는 앵글이 하나 있는데, 실제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저희가 깔아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감독님의 시나리오가 얼마만큼 현실적이고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는지 잘 알 수 있었고, 방과 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공 하나만 있으면 남자애들은 저렇게 맨날 뛰어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 가니까 저런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태양볕 여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더워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를 더 덥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고, 이 사진을 보니까 좀 더워 보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 그늘, 그 그늘 아래 있는 그늘과 왼쪽에 바닥에 있는 하이라이트가 같이 동시에 보인다면, 이러면 오히려 좀 여름 같고 덥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미 애들이 한참 뛰어놀아서 까매요. 요즘 저런 까만 애들 잘 없는데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학교에 이것도 앵글이 비슷하게 있죠. 처음 이제 기준과 기준의 어머니가 전학하고 나서 거기 선생님과 함께 얘기하는 그 공간의 복도고, 여기는 그 기준의 집의 후보에 있었던,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준이 집까지 가는 길들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으면서 봤던 길입니다. 근데 이런 시골 길들은 층이 낮은데, 저기 언양이란 동네는 그 대한민국의 알프스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맥으로 쭉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경들이 저한테 너무 재미나게 들어왔었고, 이건 영화 엔딩 쪽에 나오는 그 공사장 현장이라는 공간이 표현된 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였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어제 지역에 가면 이렇게 뭔가 오래된 동네, 그리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 그리고 뭔가 새롭게 있는 이런 건축 자재들이 쌓여있는 이런 공간들이 되게 이색적으로 보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데가 은근히 비행이 일어나기 쉽게 설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으슥하니까 불도 잘 들어와 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영화 그 중간에 비행을, 그러니까 밤에 그 기준이가 처음으로 이제 폭력의 현장에 있는 순간과, 그리고 실제로 폭력을 대신해서 해보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이런 야외 공간이 맞을지 실내 공간이 맞을지, 이런 것도 좀 다시 고민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엔딩에 보면 그 체육대회 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구장이 나오는데,
그때 저렇게 아파트 공간이 보이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사진도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찍혀지진 않았습니다. 장소 섭외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테스트 슈팅이 7월 15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아리아 알렉사 XXT의 울트라 프라임을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했고, 차 내부 또는 어두운 밤신이 있는데 그건 파나소닉 S1H로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알렉사 XXT가 그러니까 뭐 옛날 카메라라고 해서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들이 기술이 발전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뭐 감도가 높아져서 노이즈가 덜 보인다라는 걸로 승부를 보고 있는 시대지만 조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라는 거는 어쨌든 풍부하게 센서에 빛이 닿지 않으면 그거는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듀얼 ISO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증폭시켜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나오긴 했지만 제 눈에는 그 듀얼 ISO의 출발점이 그것 또한 노이즈가 있는 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차신에서 제가 S1H를 한번 썼는데 왜 그러냐면 그 차 내부에 리깅을 할 때 그 알렉사 XXT를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쭉 낮이건 밤이건 찍었는데 근데 차 내부에서 달리고 있는데 주변 풍경까지 저희가 조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땐 특별하게 S1H를 가져다가 그 차 내부 씬 한 컷만 썼고요. 사실은 나머지 낮이건 밤이건 다 이 작품은 알렉사 XXT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 또 뒤에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기술 점검이라는 카메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니터 시스템을 확인하는 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감도를 테스트했습니다. 기본 베이스인 800과 그리고 1600, 그리고 로우 라이트,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걸 테스트했고요. 그리고 어둠에서 그 비행을 할 때 설정에 감독님이 이렇게 후레쉬 불빛으로 비춰본다 이런 설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두울 때 후레쉬가 어떻게 비춰질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는 게 좋은지, 진짜 우리가 후레쉬를 써야 되는지 그런 걸 좀 테스트 해보려고 했고, 화면 비율은 1.85 대 1이 좋은지 2 대 1이 좋은지 했고, 2 대 1은 OTT 컨텐츠가 이 영화가 어쨌든 나중에 그 OTT로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때 2 대 1로 보여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으나 결과적으로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85 대 1을 선택했고, 이거는 무슨 의미냐, 내가 영화를 찍겠다라는, 우리 팀이 영화를 찍겠다는 강력한 포맷으로 마음가짐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 모, 기준, 영문, 영준 이렇게 와서 줬었고, 개인 프로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도 다양하게 찍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씬을 하나 찍어보고 후반 작업 워크플로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저부터 편집, 색보정, 믹싱까지 이게 하나 파일이 찍혀지고 최종적으로 편집실 갔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꼭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다 점검하고 더블 체크하는 게 제일 싸움이 나지 않고 서로 나이스하게 작업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룩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렉 709고 하나는 살짝의 로우 콘트라스트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렉 709의 룩업을 입혀놓은 거고, 오른쪽은 좀 로우 콘트라스트 한 건데, 그 개인적으로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업을 많이 하면서 저는 점점 요즘에 로우 콘트라스트 작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촬영을 했는데 벌써 횟수로 4년 전이에요. 그때도 로우 콘트라스트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컬러 그레이딩 버전 1이라는 걸로 해서 감독님한테 보여주고 어떤 게 더 좋겠어요 하고 물어보고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씬에서도 렉 709가 있고 좀 더 로우 콘트라스트가 돼서 했고, 이 영화관에서 주로 이제 영화를 이미지를 볼 거기 때문에 로우 콘트라스트 이미지가 훨씬 더 저는 깊이감이 있고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1, 2, 3 이렇게 더 만져봤고, 버전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대비감이 더 있는 거죠, 1보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더더더 로우 콘트라스트한 이미지고, 그래서 감독님에게
이 정도를 보여주고 같이 논의해봤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저희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컬러 그레이딩 버전 1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촬영을 하고 나니까 알렉사 XXD의 ISO 800이 노이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낮 시는 괜찮은데 밤신 때 말인 거죠. 그러니까 800도 이미 노이즈가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어떻게 어두운 밤이 많은데 이 밤신을 좀 더 깔끔하게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색보정 기사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의견으로 색보정 기사님이 관영도를 좀 활용해서 ISO 400으로 작업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 프라임 렌즈 개방이 T 스탑 2거든요. 그래서 이 둘짜리 렌즈에 저희가 감도 400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한 스탑을 언더로 노출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한 스탑을 조명기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의 컨디션상 독립 영화였고, 조명팀이 3명, 4명, 4명 요 정도 있었는데, 3명으로 있었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밤신이 많을 때만 한두 명씩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피오버처럼 감도 400을 찍고 렌즈가 그나마 렌즈가 T2이라서 와이드 오픈해질 수 있었는데, 제가 낮시는 또 그러니까 심도를 또 낮게 하고 싶지 않은 또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 2.8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보완을 할 수 있었으나 거의 개방으로 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테스트의 아이디어는 감도 400으로 찍고 노출을 2를 놓고, 그 다음에 포스트에서 컬러 그레이딩에서 언더로 찍어오고 우리가 플러스 한 스텝 올리면 그러면 노이즈가 덜 할 것이다라는 색보정 기사님의 의견이 있었고,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똑같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확대해서 노이즈를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400을 하게 되면 이 관용도 부분이 이 플루스 레인지에서 밑으로 관용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위에 하이라이트를 잃어버리는 동시에 블랙도 더 진하게 빨리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보값이 노이즈가 없는 것처럼 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저희가 화장품이나 그러니까 뷰티 촬영할 때 옛날에 필름 찍던 시절에 선배들이 많이 쓰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감도 400으로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 아름다운 우리 여름의 가장 큰 장점과 매력은 감도 400으로 이루어진 되게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PPT에 없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게 모니터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조명을 하나 하고서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시골의 밤을 묘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히 차신 내부에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다른 컨텐츠에서는 인물의 얼굴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조명을 인공적으로 좀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영화였고, 그리고 극장에서 보기 때문에 블랙의 어두운 부분들의 디테일을 좀 살리고 싶어서 조명을 진짜 한 IR이 20-30%에 있는 영역을 좀 많이 심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조명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표는 가장 현실적인 이미지였고, 가장 초등학생다운 초등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힘을 가장 빼야 된다라는 게 제가 작업하기 세운 촬영적인 컨셉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강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여름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분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도 400으로 밤신을 조명을 더 많이 해서 거의 한 2.8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2스탑은 더 필요했던 상황인데, 저희가 조명을 최대한 많이 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크레인처럼 비슷한 걸 띄우기도 하고, 어느 건물에 라이트를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밤신이 되게 사실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목표치가 이루어져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을 빼고 싶었던 이야기처럼 촬영이라는 부분이 너무 드러나지 않고 이야기에 맞춰서 진행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작업이었고, 제일 큰 배움 혹은 깨달음은 영화를 찍고 싶었던 저희들인데 그 중에 저는 장병기 감독님의 그 연출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바로 다른 이제 컨텐츠를 찍을 땐 어쨌든 컨텐츠를 찍을 때는 정보 중심으로 찍혀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 그 시나리오에 쓰여 있는 글의 내용들의 정보가 이미지화해서 다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여름이 지나가면도 시나리오는 되게 길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신의 상황에 대해서. 근데 감독님이 표현한 연출 방식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시나리오에 저쪽 학생이 얘기하고 저쪽 학생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를 다 비춰줄 게 아니라, 감독님은 그 씬에서 그 상황에서 그 보여줄 얼굴만 그렇게 집중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하는 것이 영화구나. 그리고 그 외에 사운드로 처리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게 하는 것들의 이미지들이 또 가동되기 때문에 그 씬을 볼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더 재밌게 영화를 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보이는 재미있는 게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장병기 감독님과의 작업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다가왔었고, 그 결과가 5월 27일에 뭐 그 외에 전에도 많이 했던 영화제들에서 감독님이 상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되게 뿌듯한 점도 있지만, 5월 27일 날 작업자로서, 촬영 감독으로서 들꽃영화상에 노미네이트됐다는 게 그냥 저 개인적으로 만족이 되고 행복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5월 27일 날 상을 받든 안 받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내 노력을 조금이라도 알아줬다라는 그런 만족도가 높았고,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작품의 촬영 컨셉 노트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또 이제 또 모았던 프로젝트가 하나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이 쌓이는 속도보다 풀어내는 속도가 늦춰지니까 나중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서 아름다운 우리 여름이 아닌 여름이 지나가면을, 제가 여름에 관련된 영화들이 너무 작품이 많아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조만간 그 들꽃영화상에서 하고 나면 6월 달에 영상자료원에서 아마 출품된 작품들이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셔서 극장에서 한번 다시 또 관람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